한국이 좋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건 모두 가짜입니다. 막상 가보면 정말 실망할 일들 투성이에요. 이탈리아의 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중국 학생 한 명이 한국에 대해 알려진 소문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이탈리아 여학생이 중국 학생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자 흥분했던 중국 학생은 갑자기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의 교수로 디자인 강의를 하고 있는 안젤라라고 해요. 저는 특히 가구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가구와 공간 디자인에 대한 강의를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에서 개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동양의 가구 디자인인 나전칠기에 대해 전공을 하였고 한국의 자개장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나전칠기는 한국에서는 자개공예라고 하고 자개장이 대표적인 자개공예 가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연히 보게 된 자개장으로 저의 전공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조개나 전복 등의 재료로 반짝반짝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것에 매혹되어 나전칠기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저의 전공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나전칠기 공예는 한중일 삼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나전칠기를 연구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특징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교수로 임용이 되기 전 중국과 한국, 일본의 세 나라에 찾아가서 나전칠기 공예에 대해 직접 보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했을 때 한국의 인상이 너무 좋아 지금까지도 계속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전칠기 공예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의 순서대로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고려시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나전칠기는 빈 여백이 없이 무늬가 꽉 차 있어 세밀하고 화려하여 한국의 나전칠기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한국의 나전칠기 장식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박사과정 시절 한국에 방문해서 삼성미술관 리움에 전시된 고려시대 나전 유물들을 보고는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의 유물이 가장 화려하고 기술이 우수한 것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다정함에 감동한 저는 한국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또 가고 싶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똑똑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 같아 저는 정말 놀랐었어요. 제가 삼성박물관 리움에 갔을 때 화장실에 휴대폰을 깜빡 잊고 두고 나왔는데요. 한참 동안 전시실을 돌면서 구경하다가 나중에서야 휴대폰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당황을 하고 있었더니 같이 갔던 대학교 학생들이 모두 도와주면서 한 명은 안내 데스크에 알아봐주고 또 다른 한 명은 화장실에 바로 가서 제 휴대폰이 있나 확인해 주었어요. 다른 학생은 이전에 돌았던 전시실에 들러서 바닥에 떨어뜨렸나 보러 가주더라고요. 저는 이탈리아 주요 관광지에서는 휴대폰을 손에서 잠시만 내려놓아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찾지 못할 줄 알고 포기했는데요. 같이 온 학생들이 전부 내 일처럼 생각하고 찾는 것을 도와주어서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열심히 도와주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화장실에 있었다면서 스마트폰을 가져다 주어서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런 곳이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휴대폰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그냥 놔둔 채 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지 뭐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모두 힘을 모아 도와주는 모습도 감동적이었지만 찾지 못할 줄 알았던 스마트폰을 찾았을 때는 과연 여기는 천사들만 사는 천국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중국과 일본에도 갔다가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교에서 디자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라는 큰 행사를 견학하고 다녀와서 리포트를 작성해 내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매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대규모 디자인 전시회인데요. 거리도 멀지 않고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서 보면 안목도 넓힐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모두 보고 와서 인상적인 작품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라고 과제를 내주었어요. 이번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이탈리아 밀라노 전역에서
1000여 개의 전시가 한꺼번에 개최될 정도로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관계자들이 많이 오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저도 가서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보고 왔는데 다른 곳도 다 좋았지만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전시한 미래의 공간에 대한 전시가 인상적이었어요. 16세기의 수도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미래의 가능성을 조화롭게 만들어낸 것이 익숙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주는 전시였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날이 되었어요. 평소에도 발표하기를 좋아하고 아는 체를 많이 하는 중국 학생 이첸이 먼저 발표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첸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가서 중국의 건축용 세라믹을 재활용한 가구들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저도 건축용으로 사용되었던 세라믹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데 재활용을 한다는 의도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첸의 의견에 동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첸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척 중국인 특유의 잘난 체를 하면서 한국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네요. 한국은 미적인 감각이 없는지 아파트들이 모두 같은 모양의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식으로 한국을 까내리면서 자신의 조국인 중국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고 있다며 갑자기 중국 자랑을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박사과정을 연구할 때 한국도 중국도 다 가보았지만 중국이 한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발전했고 살기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 학생 이체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가보지 않았다면 이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발표할 보고서에 나온 사진들은 차이가 심해 보였어요. 저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다녀온 것을 발표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중국이 우수하고 한국을 까내리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한국의 모습을 미디어에 보도된 것만 보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 보이는데 뉴스나 매스컴에 보도된 것은 모두 거짓 정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지낸 적이 있고 중국도 다녀왔다며 단칼에 이첸의 주장을 반박해 주었어요. 한국의 땅이 좁기 때문에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만들어 주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내부는 각자에게 맞게 인테리어를 하며 꾸며놓고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네요. 한국은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데 중국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미적 감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아파트만의 커뮤니티가 발달하여 오히려 살기 편하다는 장점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히려 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자들은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아파트에 베란다가 없어서 빨래를 널기 위해 대나무 막대기를 창문 밖에 걸어 놓는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 아파트들도 과거의 일률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수요자에 맞춘 특화 설계 기법을 사용하여 맞춤형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최신 소식도 알려주었어요. 이체는 제 반응을 상상하지 못한 듯 말문이 막혀서 발표를 멈추더라고요. 저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풀을 한국 사람들은 한국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푸는 중국의 옷인데 한국 사람들이 한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국의 것으로 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조선시대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고 조선의 한복이 중국의 한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한복이 조선의 것이어도 중국이 원조라고 하네요. 중국 한푸에 한국의 한복과 유사한 요소가 있는데 한국 측에서 한복이라고 우기면서 도용을 한 거라고 한복은 중국 옷의 모조품일 뿐이라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복의 사진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강의실의 학생들은 한복 사진을 보며 화려하고 예쁘다고 감탄을 하면서 중국은 문화가 오래된 나라이다 보니 복장도 멋있는 것이 있나 보다며 이야기를 했네요. 가만히 앉아있던 소피아가 자신이 이첸의 이야기에 반박을 해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소피아는 한국의 한복과 한푸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복은 위에는 저고리로 되어 있고 아래는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의 한푸는 남녀 모두 웃옷과 치마를 입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는 방식부터 차이가 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한국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푸의 영향을 약간 받았다고 해서 한복이 한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한복은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민족에게 의미를 갖는 전통 의상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다시 이첸이 중국이 한국을 지배하였고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소피아가 다시 차분한 말투로 한국과 중국은 옆에 붙어있는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영토 분쟁이 잦아 서로 싸우면서 이겼다가 졌다가를 반복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이겨서 한국이 항복한 적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의 영토를 한국이 지배한 적도 있다고 말이죠. 중국이 요즘 한국을 중국의 역사의 일부라고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중국 정부 주도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역사 왜곡이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네요. 소피아의 명확한 설명에 이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민망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과의 다른 학생들은 소피아의 논리적인 설명에 모두 감탄을 하게 되었네요. 한복이 중국 것인가 오해할 뻔했는데 사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한쪽 주장만 듣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역시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멋지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소피아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줄은 몰라서 소피아의 발표를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소피아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 소피아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어서 엄마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다고 하네요. 자신은 이탈리아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면서 한국인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했어요. 이첸과 같은 중국 사람은 역사를 왜곡하며 한국을 까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을 방문한 이후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소피아도 역시 한국의 핏줄을 타고 나서인지 똑부러지고 불의를 참지 않는 멋진 사람이었네요. 엄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예뻐 보이고 한국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도 당차 보이고 좋았어요. 소피아가 우리 디자인과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첸이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에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기도 하네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넘어갈 뻔했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어요. 저의 전공도 잘 알아야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 제가 전공하는 미술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다시 방문해 좋은 경험을 쌓고 싶네요. 오늘 사연은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에서 디자인에 대해 강의하고 계시는 안젤라 교수님이 보내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학생 이첸의 역사 왜곡 때문에 이탈리아 강의실의 학생들이 모두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오해했지만 똑부러진 이탈리아 여대생 덕분에 모두 오해를 풀고 한복을 한국의 것으로 알게 된 점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 보내주신 안젤라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